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은 Finite Difference Equation을 실제로 노드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푸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여러 가지 열전단 문제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전달 공부 시작해서 먼저 이제 컨덕션 공부했고, 컨덕션의 원 디멘션의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힛 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투 디멘셔널 힛 컨덕션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는 어널리티컬 방법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실제 세상에 나가서 엔지니어링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거의 쓸모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제 했고, 그래서 결국 유체역학이든 연력학이든 열전달이든 아니면 뭐 고체역학이든 연소공학이든 하여튼 이 기계공학과 관련된 이런 역학 과목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컴퓨터로 이제 풀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컴퓨터로 이제 풀 때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제목처럼 Finite Difference Equation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nite Difference Equation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자, 여기 가서 보면은 라플레이션 T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라플레이션 T는 D자승 T, DX자승 더하기 D자승 T, DY자승은 0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손으로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고 지오메트리가 간단하고 하면 이거를 손으로 직접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X, Y 여기에 대해서 맞는 이그젝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지오메트리도 이제 복잡할 수 있고 또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 라플레이션 T라고 하는 이놈을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더하기 빼기 이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얘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럼 여기 있는 D자승 T, DX자승 그 다음에 D자승 T, DY자승이 뭐냐, 이거는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울기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Finite Difference Equation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어떤 도메인이 있을 때 이런 도메인을 뭐 X방향으로 10개, 그 다음에 Y방향으로 10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면 100개의 노달 포인트가 나와요. 10개 하면 yani 이제 100개의 노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노달 포인트에 대해서 D자승 T, DX자승, D자승 T, DY자승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점이 우리의 이제 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X 방향으로는 이쪽이 이제 델타 X 이렇게 이제 돼 있고, Y 방향으로 이쪽이 이제 델타 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MN 노드라고 얘기하고, X 방향으로는 M 플러스 1, 이쪽 왼쪽으로는 M 마이너스 1, Y 방향으로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들어있는 MN 노드예요. 그래서 저 MN 노드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하면 D자승 T, DX자승, D자승 T, DY자승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쉽게 이제 풀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X 방향만 가서 봤을 때 X 여기가 이제 M이고 M 요쪽이 이제 M 플러스 1이 있고 그 거리는 dx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쪽으로 m-1이 있고 이쪽으로 거리가 이제 dx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m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m 플러스 1하고 중간이 되는 얘를 m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놨고 여기 이제 중간이 되는 얘를 m-2분의 1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하려고 하냐 하면은 요 점 m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이 점에서 기울기를 하나 구하고 m-2분의 1 되는 요 점에서 기울기를 하나 구하고, 기울기는 요 온도 빼기 요 온도 나누기 델타 x 하면 나오고, 얘는 요 온도 빼기 요 온도
나누기 델타 X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울기를 구하고 여기 기울기를 구했어요. 요거에 그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그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한다 하면 이 기울기 빼기 이 기울기 나누기 델타 X를 해주면은 그놈이 D자승 T, DX자승이 이제 되는 거다. 예, 여기 맨 밑에 이제 있는 것처럼 예, 여기 목표는 D자승 T, DX자승을 M에서 구하는 건데 얘는 D, DX, DT, DX인데 이걸 이제 결국 풀어 쓰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DT, DX, 기울기의 기울기를 이제 취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서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런 모든 거를 X방향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방향, 이제 X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X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M 있고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D자승 T, DX자승을 실제로 해서 다 집어넣어 줘 보니까 DX자승은 DX자승 2, 델타 X의 자승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D자승 T는 뭐로 바뀌냐. 내가 M이면 M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그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본인 M으로 이제 해주면은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런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D자승 T, DX자승이라고 하는 이 파셜 미분 이놈이 더하기 빼기가 되는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 Y 방향도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Y는 N이고 위로는 N 플러스 1이 있고 밑으로는 N 마이너스 N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해서 D자승 T, DY 자승을 써주면은 이 밑에가 델타 Y 자승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빼기 본인 곱하기 2를 해주면은 그러면 4-32 공식에 의해서 D자승 T, DY 자승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두 개를 이제 합친 건데, 이걸 합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정을 이제 세우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델타 X하고 델타 Y를 이제 같이 놓고 풀기 때문에, 똑같이 놓고 이제 풀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X, 델타 Y가 같다고 놓으면은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MN 노드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MN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아래 이거 쓰고 빼기 4 곱하기 MN을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놈이 라플레이션 T가 되는 거다. D자승 T, DX자승 더하기 D자승 T, DY자승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노드는 공식 4-33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공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널 노드는 다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라플레이션 T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해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자,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어떠한 그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MN 노드가 있으면 모든 방향에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제너레이션 된 거, 이걸 합쳐준 놈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파셜 미분, 나와 있는 방정식을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 세트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델타 X고 이쪽으로 델타 Y고 C 방향으로는 1m가 이제 되니까 에너지 제너레이션 된 거는 Q 닷, 얘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3승이에요. 여기다 델타 X 곱하기 델타 Y 곱하기 2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서 보니까 여기 MN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걸로 해야 된다. 다 들어오는 걸로. 그럼 예를 들어 이쪽만 보면은 Tn-1 그 다음에 n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해서 여기 빼기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델타 X가 되고 이쪽에 이제 면적은 델타 Y 곱하기 1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건 얘 대신에
n 플러스 1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 위에서 들어오는 건 여기 tm의 n 플러스 1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게 되면 4개가 나오게 되고, 이 4개, 이게 4개 이제 다 여기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히트 제너레이션까지 이제 다 이 안에 이제 포함을 해주면은, 그럼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히트 제너레이션 있을 때. 자, 이 경우에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tmn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물론 여기에 이제 히트 제너레이션이 있으면 얘를 이제 첨가를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그 코너에 대한 것도 내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코너,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쪽으로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쪽에서 하나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4개가 들어온 다음에 컨벡션에서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들어오고 해서 총 6개가 이 mn 노드로 이제 들어오는 거다. 자, 들어올 때 어떨 때는 이 면적이 이 경우는 델타 y가 되고 얘는 델타 x가 되는데, 요런 경우는 면적이 여기 2분의 델타 x가 되고, 이런 경우도 면적이 2분의 델타 y가 되고, 이런 경우는 면적이 2분의 델타 x가 되는 거다. 이런 모든 거를 여러분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 2, 3, 4, 5, 6 이거 해서 다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세히 가서 왜 이게 2분의 델타 y고 2분의 델타 x고 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이거에 수직이 되는, 노말이 되는 그런 그 면적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입을 하면은 쉽게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5, 6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그럼 그놈이 0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에너지 밸런스 그 조건에 의해서 공식 4-45와 같은 이제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이렇게 그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할 때 이 안에 인터널 로드가 있을 수 있고, 조그맣한 것처럼 요렇게 모퉁이가 이렇게 되면서 바람이 부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 면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면 전체 이쪽을 통해서 컨벡션으로 열이 제거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너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해서 컨벡션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노달 방정식이라고 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런 모든 거를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외울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외우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것처럼 이해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바운더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맞는 노달 방정식을 가져다가 여기에 맞는 mn 노드, 여기 mn 노드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모든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 노드가 10개다. 그럼 10원 10차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원 10차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이제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제 이제 4-2를 통해서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mn 노드에서 에너지 밸런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도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넘어가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 하면 finite difference equation들이 뭐 그냥 이야기하면 100개의 노드가 있어서 거기에 100개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원 100차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연립 방정식이 나왔으면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수치 해석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매트릭스 인버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윈 크레이직 선생님의 공업수학 책이나 아니면 또 수치 해석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매트릭스 인버전 하는 거 배우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시안 졸단 엘리미네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은 매트릭스 자체를
인버전 하려면 그걸 다 컴퓨터에 스토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우스 사이델 이터레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를 취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도 배웠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수치 해석을 이제 들어야 되고 수치 해석에 이렇게 능통하게 익숙한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문제를 하나 진짜로 풀 거예요. 이 문제를 풀고 이걸 하면서 오늘은 일단은 가우스 매트릭스 인버전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고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finite difference 솔루션을 이제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제 수학이 좀 배운 지가 얼마 좀 지나서 이렇게 가물가물하거나 잘 이해를 아직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여전히 finite difference 이제 solution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매트릭스 인버전 메소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노드가 10개 이렇게 되면 100개의 노드가 나오는 거예요. 100개의 노드가 나오면 T1, T2, T3에서 T10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T100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 100개의 노드가 있으면 100원 100차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니까 100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10개면 10개의 연립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1부터 T1부터 Tn까지 여기부터 T1부터 Tn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A11, A21에서 AN1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 끝에 이 상수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방정식 4-50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4-52처럼 이 A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스퀘어 이제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거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솔루션 T예요. 여기에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수 C가 돼서 여기 있는 건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얘는 벡터, 칼럼 벡터라고 얘기하고 얘도 이제 칼럼 벡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이렇게 코에피션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고 얘는 칼럼 벡터,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고 얘는 상수로 이제 값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T가 C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공부하면서 이걸 풀려고 하면 매트릭스 A의 인버스를 구해야 된다. 인버스는 마치 나누기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T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인버스를 구하는 거예요. 인버스를 구해서 거기다 칼럼 벡터 C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그럼 이게 이제 인버스입니다. 아까 A하고 다른 거 이게 B예요. 인버스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다 풀어주게 되면 T1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T2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그래서 내가 100개까지 나가면은 T100이 이제 돼서 이렇게 100개 쭉 해갖고 솔루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를 매트릭스를 인버트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인버션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Numerical Analysis, 뭐 포트란을 사용하든지 파스칼을 사용하든지 C 언어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썸루틴이 있어요. 그 썸루틴에다가 여러분이 이 경우에 A 매트릭스 여기 나와 있는 거 A1만, A12, A1N에서 이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고 C를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주면 그 안에서 매트릭스가 인버션이 이제 생기면서 맨 마지막에 솔루션 T1, T2, Tn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이거를 Numerical Analysis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에 나가면 이런 썸루틴이 있으니까 이런 썸루틴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매트릭스가 뭐 10바이 10, 10원 10차 연립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매트릭스 인버스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제 나가면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걸 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 자동차의 표면을 다 나누게 되면은 표면 나누게 되면 어쩌면 한 10,000개나 10만 개의 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000개라 그러면 10,000원 만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면은 매트릭스가 이쪽으로 10,000개 이쪽으로 10,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다 스토어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인버스를 사용하는 건 시스템이 작은 규모일 때만 사용하고 이게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질 때는 이제 여러분이 가우스 사이들 이터레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렇게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도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에서도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제를 이제 하나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제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리고 매트릭스 이제 풀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뒷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열전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열전달뿐만 아니라 유체역학, 고체역학, 연소공학 이런 모든데 다 이제 사용이 이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가 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3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라지 인더스트리얼 퍼네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포트가 돼 있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있는데 long column of fire clay brick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이 브릭이 어떻게 돼 있냐? 1m, 1m라는 거예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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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근데 steady state operation 이제 진행이 되면서 installation is such that three surfaces of the column are maintained at 500 Kelvin while the remaining surface is exposed to an airstream for which T free steam equals 300 Kelvi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런 이런 정육 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이제 1m예요. 이놈이 이제 파이어 브릭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여기 빨갛게 돼 있는 모든 그 방정식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내가 다 손으로 써서 이제 나눠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가서 보니까 이쪽이 전체가 다 500, 이쪽이 전체가 다 500, 이쪽이 다 전체가 500이 돼 있고 이쪽이 500켈빈이고 이쪽으로 300켈빈이 이제 공기가 300켈빈이니까 뭐 27도짜리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열 전달 계수는 10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를 이쪽으로 4등분, 이쪽으로 4등분. 그러니까 1m를 4등분 하니까 0.25, 0.25, 델타 X, 델타 Y가 이렇게 이제 되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numerical analysis, computational 이 heat transfer 이런 그 방법 우리가 공부했던 이 노드에 대한 이 노달 방정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500, 여기가 500, 여기가 이제 300짜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이 안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heat transfer rate to the airstream per unit length of column. 열이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1m라는 거, 이쪽으로. 길이가 이제 1m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밑에 있는 표면을 통해서 컨벡션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열량이 이쪽, Z 방향으로 1m가 될 때 열이 얼마가 이제 전달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그림을 가서 보니까 500이고 여기가 이제 500이고 이쪽으로 이제 300켈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일단은 대칭이 되겠구나. 여기 가서 보면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온도 분포가 일단 같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500이고 여기가 이제 500이고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300짜리가 흘러가면 당연히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대칭이 되겠구나 이제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대칭이 되니까 여기 1번이나 여기 1번이나 온도가 같고 3번이 온도가 같고 5번, 7번이 지금 온도가 같으니 이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건 우리가 고려하지 말고 뭐만 고려하면 되냐 하면은 이쪽에는 온도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500켈빈 여기 500켈빈 다 주어져 있고 이쪽으로 300켈빈 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1, 2, 3, 4, 5, 6, 7, 8 거기 나와 있는 8개를 모르는 거예요. 8개 온도를 모르니까 이 8개 온도만 우리가 구해내면 거기에서 1357은 이쪽에도 1357, 그 다음에 이쪽에도 1357 이제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이 온도 분포를 알게 되면 요 밑에 면에서 열 전달되는 양은 H 곱하기 A 곱하기 temperature difference 해주면 되니까 7, 8, 그 다음에 TS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이 온도에서 T free stream 얘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전달되는 그런 열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일단은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노드는 인터널 노드예요.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은 없는 거예요.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으니까 1번, 3번, 5번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노달 그 방정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T1은 0으로 놓으면 노달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노달 방정식이.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있으면 여기 이쪽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T1, 밑에 있는 게 T5. 그렇죠? 빼기 4 곱하기 T3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노달 이퀘이션이 이제 된 거예요. Finite Difference 이퀘이션이. 5번도 마찬가지고 5번은 여기 있으면 6번 점이 T6,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TS가 500이라고 해서 500, 위에 있는 게 T3, 밑에 있는 게 T7 이렇게 돼서 그 4개 더한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여기 있는 T5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1번, 3번, 5번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금방 노달 방정식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4번, 6번을 해야 되는데 2번, 4번, 6번. 자, 2번, 4번, 6번 하는데 이 4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6번은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하고 온도가 이제 같다는 거예요. 미러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면 되느냐. 여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4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미러 컨디션이 돼야 되니까 여기 T3가 있을 때 T3의 2배 미러가 돼야 되니까 이쪽하고 T3의 2배 더하기 T2 위에 있는 T2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6 빼기 4 곱하기 T4를 쓰면은 그러면 4번에 대한 노달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노달 방정식이 나온 거를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써 놓았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T2 여기 있어요. 더하기 T6 여기 있어요. 더하기 그다음에 2 곱하기 T3 이렇게 이제 했어요. 빼기 4 곱하기 T4는 이렇게 0으로 해서 여기다 일단 내가 다 적어 놨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적어 놨습니다. 에너지 밸런스는 여기 있으면은 다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합치면은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먼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T2 위에서 들어오는 건 T2 빼기 T4 그 다음에 여기 델타 Y 이렇게 되면서 여기 면적이 2분의 델타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분의 델타 X.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들어오는 놈은 T6에서 T4
T6에서 T4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델타 Y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면적은 반쪽이니까 2분의 델타 X가 이제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4 가는 건 3에서 4 이게 그대로 썼고 이 여기 길이는 델타 X가 되고 여기에 면적은 델타 Y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 있는데 여기는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열이 못 들어오니까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지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으니까 2 곱하기 T3 더하기 T2 더하기 T6 빼기 4 곱하기 T4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4번 점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2번도. 그럼 이거에 이제 2배.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온도, 여기 온도,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T2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노달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 거고 6번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여기 7번하고 이제 8번 해야 되는데, 7번하고 8번은 컨덕션에 의해서 열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게 컨벡션에서 나가는 건데, 이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이제 사용할 때는 항상 이 노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 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걸로 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7번 같으면은 이게 우리의 컨트롤 발륨이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컨트롤 발륨에 왼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위에서 하나 들어오고 또 여기 오른쪽에서 하나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벡션에서 이제 하나가 들어오고 해서 총 4개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T5 여기 T5에서 T7까지 이 거리는 델타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면적 자체는 델타 X가 되고 해서 첫 번째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놈은 여기 이쪽에 왼쪽 여기 TS예요. TS 설페이스 온도. TS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T7 돼 있고 거리는 델타 X 그대로 돼 있는데 요번엔 여기 들어오는 요 면적 요 놈이 2분의 델타 Y가 이제 되는 거다. 2분의 델타 Y. 자,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제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요 온도가 T8이니까 T8 빼기 T7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리는 델타 X 똑같고 요번에 들어온 이 면적이 반쪽이니까 2분의 델타 Y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컨덕션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컨벡션이 이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H 곱하기 면적 할 때 이 면적이 델타 X가 되는 거야. 델타 X 이렇게 되면서 여기 온도가 T 프리 스트림이니까 T 프리 스트림 빼기 T7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그러면 맨 끝에 가서 방정식이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 TS하고 T 프리 스트림의 값이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총 집어넣어주면 얘 값이 이제 2000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번도 끝난 거예요. 7번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이 남았는데 8번. 이 8번 같은 경우도 왼쪽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컨벡션에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건 일단 0이죠. 인슐레이션이기 때문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 이제 8번이니까 요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는 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T6 빼기 T8 이렇게 돼 있고 이 거리가 델타 Y고 그 다음에 얘는 요쪽의 면이 반이기 때문에 2분의 델타 X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7 이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얘게 T7 빼기 오른쪽이 요 T7이네. 요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놈은 T7 빼기 T8의 거리는 델타 X니까 써주고 면적이 이제 반이니까 2분의 델타 Y를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 아까 얘기한 대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벡션으로 나가는데 여기 면적이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곱하기 2분의 델타 X에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T 프리스트림 빼기 T8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그런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TS라든지 T 프리스트림을 다 집어넣어 주니까 마지막으로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내가 이제 다 손으로 써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노트로 다 나눠줬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고 1번, 3번, 5번 인터널 로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2번, 4번, 6번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러, 시메트리 컨디션이 돼서 왼쪽에 있는 건 2배를 해서 이제 써주면 된다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에너지 밸런스를 여기 해서 하는 거다 해서 내가 에너지 밸런스 하는 걸 여기다 다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다 이제 적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드가 총 몇 개이냐? 8개가 있는데 그 8개 노드에 대해서 방정식이 여기 135, 그 다음에 246, 그 다음에 78 해서 이제 방정식이 8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8개 나와 있는 놈을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쓰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갖고 여기 T1, T2, T3 이렇게 한 놈을 이쪽으로 이제 뽑아내면은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4, 1, 1, 0, 0, 0, 0, 0, 0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코에피션스 매트릭스 이제 A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다이아고널이 있잖아요. 이거 다이아고널. 이 다이아고널이 있는데 이 다이아고널에서 2개, 위로 2개, 밑에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매트릭스를 밴디드 매트릭스다. 띠처럼 생긴 그런 매트릭스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수치 해석이나 이제 공업 수학에서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8원 8차 연립방정식이 된 거예요. 8원 8차 연립방정식.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이 매트릭스 인버션 그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썸 루틴이 이제 불러와 갖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코에피션트가 1, 1, 0, 0, 0, 0, 0 집어넣고 2 마이너스 4, 0, 1, 0, 0, 0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C는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걔가 인버스를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버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 A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이제 C 이렇게 이제 돼서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공식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공식에 의해서 여기 T1, T2, T3, T4에서 T8이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T8이 이제 값이 나온다. 자, 이거 모든 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 온도 분포는 나온 거예요. 온도 분포. 자, 온도 분포가 이제 나온 다음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이쪽으로 이제 1m인데 저쪽으로도 1m라는 거예요. 이 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단위 길이당 열량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2가 붙은 거는 여기 가서 2가 붙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요 부분만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서도 열이 흘러가니까 여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그래야 전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아시죠? 요 부분에서 컨벡션으로 열이 나가고 요 파랗게 된 요 부분에서 열이 나가고 요 부분에서 열이 나가는데 요 부분은 면적이 2분의 델타 X고 요 부분은 면적이 델타 X고 요 부분 면적이 2분의 델타 X예요. 자, 델타 X고 여기는 온도가 TS고 여기는 온도가 T7이고 여기는 온도가 T8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2분의 델타 X가 있는 데가 있고 가운데 있는 건 델타 X가 되고 여기 온도차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E는 이게 아까 이렇게 나눠서 시메트리가 돼서 이쪽만 했으니까 이쪽도 있기 때문에 2를 이제 곱해 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쪽 길이 이 Z 방향으로 1m가 되면은 883와트가 열이 이제 제거가 된다는 이러한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는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라플레시안 T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 갖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인버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있고 T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한데 여기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를 다 알고 그 다음에 C를 알면 그러면 이 A를 인볼트 해갖고 C하고 이제 곱해갖고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하는 거다. 값을 다 구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이 맨 밑바닥에서 열이 얼마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다.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멘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커멘트가. 이제 내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사용해서 그래서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매트릭스 인볼트 하는 그 기능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타이핑을 치면은 그럼 이제 이게 풀리는 이런 거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인버션을 통해 갖고 이렇게 온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열량도 다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한 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온도 분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커멘트에서 뭘 얘기하냐? 내가 계산한 게 맞는가 그른가를 알 수 있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나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그림을 가서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블락이 이제 반쪽입니다. 얘가 이제 반쪽이에요. 반쪽. 자, 이쪽이 이제 500켈빈이고 여기가 이제 500켈빈이고 이쪽은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는 거고 이쪽으로 컨벡션이 되고 이쪽으로 지금 컨벡션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자고.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러면 요 길로 들어온 열량이 있어요. 컨덕션에서 요 길로 컨덕션에서 들어오고 여길로 컨덕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 들어오는 건 6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인슐레이션에서 열이 못 나가고 나가는 거 이쪽이 2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6개가 나가는 거 2개하고 값이 같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계산한 이 온도가 분포가 이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파이널 체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서 들어온 거, 여기 들어온 거, 여기 들어온 거, 여기 들어온 거, 여기 들어온 컨덕션에서 들어온 게 컨벡션으로 나가고 한 거하고 같다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계산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얘는 이 경우에 얘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여기 온도가 TS니까 TS에서 T1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델타 X고 여기 거리는 델타 Y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거 하나 집어넣고 두 번째 집어넣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집어넣었더니 총 들어오는 게 191와트가 나온 거예요. 컨덕션에 의해서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총 들어온 게 191와트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7번하고 이제 8번 이제 아니까 여기를 통해서 컨벡션으로 이제 나가는 걸 계산하면 컨벡션은 여기는 면적이 델타 X고 그 다음에 열 전달계에서 H를 알고 이렇게 되고 H7 빼기 H7 하면 되고 얘는 면적이 2분의 델타 X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T8 빼기 T3 곱하기 H를 이제 계산해 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반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는 191.29가 나온 거예요. 얘는 191.31이고 얘는 191.29면은 이거는 뭐 0.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나오면 엄청 훌륭한 그런 결과,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다.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한 그 온도 분포가 맞는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이번엔 4등분을 한 거예요. 4등분. 그 다음에 이쪽도 4등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잘 맞았어요. 잘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달 방정식이 하는 그런 모든 게 이제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그젝 솔루션에 좀 가깝게 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큰 마음 먹고 이쪽으로 40등분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40등분을 하는 거예요. 40등분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인터널 로드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 동서남북 빼기 나 곱하기 4개 해주면 인터널 로드가 이제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게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2개에다가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더하고 빼기 4 곱하기 자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컨벡션 되는 거는 이 면적만 잘 이렇게 계산해 갖고 쭉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그러면 이쪽이 40개 이쪽이 40개가 되면은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이제 나오느냐. 아까 이제 가서 보면은 전체가 이제 8개가 이제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제 가서 이제 해보면은 이 40개 중에 이제 반 나누게 되면 이쪽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몇 개가 되는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게 적어도 뭐 100개쯤 된다. 그러면 100원 백자 연립방 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100원 백자 연립방 정식이. 예? 이 100원 백자 연립방 정식이 나오면은 그거를 매트릭스 인버전을 통해서 이제 풀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여기 1번부터 예를 들어 뭐 100개면 100개의 온도가 쭉 다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전달된 열량이 얼마라는 거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사용해서 컨덕션 다 들어오는 거 이거 더한 게 컨벡션 다 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런 결론에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으로 한 40개 이쪽으로 40개 정도만 만들면은, 그러면 거의 손으로 푼 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이그젝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400을 해야 되는데, 이건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처음에 알고리즘을 잘 맞춰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를 에너지 밸런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잘 옮기는 거, 요 과정 요거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체역학 문제도 풀고 열전달 문제도 풀고 고체역학 문제도 풀고 연소 문제도 이제 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이제 솔버를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이제 사용하면 여기 가서 보면 얘를 T1, T2, T3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베리어블을 이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타이핑을 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타이핑을 이렇게 8줄을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을 이런 방식으로 쳐도 되고 뭐 이렇게 쳐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치고 나면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솔루션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방정식만 쭉 타이핑을 쳐주면은,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매트릭스 인버전 하는 이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방정식만 써주면 돼. 방정식만 쭉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준다.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설계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하는 거.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 T8이 339도가 나왔어요. 이거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339도가 나왔어요. 339도가 나왔어요. 아, 켈빈이 되겠네. 켈빈이 이제 나온 거예요. 339 켈빈. 자, 근데 사장님 이거 다 문제 풀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쪽에서 우리에게 주문을 준 그분이 이 온도가 339가 아니라 이 온도가 360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360.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 T 프리 스트림을 얼마로 해야 되겠냐. 이거를 계산해 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T 프리 스트림이 주어져 있어요. 3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T8을 이제 계산하라 해서 열심히 다 계산했더니, 그래서 이제 저쪽에 넘겨줬더니 저쪽에 있는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엔 요 온도가 339 켈빈이 되면 안 되고 360 켈빈이 돼야 된다. 요렇게 되려면 T 프리 스트림을 얼마로 바꿔야 얘가 360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은 그러면 이 증가된 거 그대로 다 두고 예, 여기 얘를 301로도 해보고 302로도 해보고 303으로도 해보고 304로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좁혀갖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번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결국 끝에 가서 얘가 360 켈빈이 될 때 얘 온도가 뭐 예를 들어 331.2 켈빈이다.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일주일 뭐 열흘, 2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300 켈빈, 301 펜길, 302, 303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가 360이 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의자를 빼고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한다.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풀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쓰지를 말고, 어떻게 방정식을 쓰냐? 여기 있는 건 뭐 노달 이퀘이션 내가 다 타이핑까지 쳐갖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인데 다 적어준 거고, 여기다가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갖다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아까 여기 있는 거에는 여기 값을 그냥 내가 다 이거 해서 집어넣어 준 거 500이다 뭐 해서 이걸 다 집어넣어 줬는데 그렇게 집어넣어 주질 말고 위에 베리어블로 집어넣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TS는 500이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H는 10이다, DX는 0.25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T 플루이드는 예를 들어 300이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이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TS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T 프리스림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TS가 이번엔 500이 아니라 600이라면 얘 600만 바꿔버리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TAC 360이 될 때 TF는 얼마가 되느냐를 풀어오라 그런 거니까 이번에는 얘를 주지 말고 얘를 줘버리는 거야. TAC는 360이라고 줘버리면 이 방정식 세트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근데 이번에 T8을 360이라고 주면 T8을 360으로 만들기 위한 TF를 얘가 계산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정식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10초만 풀리는 거예요. 10초.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300, 301, 302, 303 이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어디 또 나무 얘를 좁혀서 그래서 한 일주일 열을 해갖고 얘 온도가 몇 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건 이건 커멘트가 돼서 안 나오는 거니까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에서 처음에 풀 때는 얘를 커멘트를 시킨 거예요. 커멘트를 얘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고 얘 커멘트를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TF는 300이다 이렇게 놓고 푼 거예요. 이렇게 푸니까 T1, T2 해갖고 모든 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다 값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까지 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TAC 360이 돼야 된다 그러면 TAC 360을 이거를 살려놓는 거예요. 360. 이렇게 되면서 얘를 커멘트 아웃해서 이렇게 하고 TF를 커멘트 아웃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360이 될 때 TF가 얼마인가를 이 방정식이 계산한다. 이게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 중간고사 이제 대신에 숙제를 내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구나. 자,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또 어떻게 하느냐. 열 전달 계수를 바꿀 수도 있잖아. 온도는 똑같은데 열 전달 계수를 바꾸도록 이제 하면은 열 전달 계수 여기를 줬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열 전달 계수를 커멘트 아웃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살려놓으면 이 모든 걸 만족을 시키는 여기 가서 보면 열 전달 계수가 H가 어디 들어있나? H도 여기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방정식을 쓸 때는 이쪽에 H도 이 안에 변수를 해서 집어넣는 걸로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H 이 모든 걸 만족을 시키는 H 값도 방정식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사용해서 그래서 열 전달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게 다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구해라고 얘기했는데
설계를 갈 때는 요게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구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사용하면은 그러면 쉽게 구해낼 수 있다.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매트랩이라든지 뭐 매스캐드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역시 이제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다 이 매트릭스 인버션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가우스 사이델 메소드예요. 가우스 사이델. 가우스 사이델 메소드는 이거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모든 코에피션트를 다 한 번에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공식에서는 T1을 쓰고 나머지 다 옮기고, 두 번째 공식은 예를 들어 T2다 그러면 T2에 대해서 다 쓰고 나머지 옮기고, 세 번째 건 T3에 대해서 해서 다 옮기고, 그런 다음에 T1, T2, T3, TA까지를 일단 어떤 이니셜 개수 값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300이면 이 안은 대충만 450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450을 일단 집어넣어서 한번 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업데이트하고 또다시 업데이트, 또다시 업데이트해서 한 10번쯤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럼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그래서 T1부터 T8의 값이 이제 결정이 이제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우스 사이델 메소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공업 수학하고 그 다음에 수치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럼 무슨 얘기 했는지 이제 이해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트랜지언트한 예를 들어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 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에서 알파 dt dt가 없는 경우,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제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원 디멘셔널, 그 다음에 투 디멘셔널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의 온도가 이제 변해요. 이러한 그 온도가 변하는 놈을 어떻게 온도를 추적을 해서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